퀄리타스 반도체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회사가 국내 시스템 반도체 회사와 12억 규모의 라이선스를 계약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훈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설계 전문업체와 12억 4,200만 원 규모의 반도체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캡 투어가 대규모 배당을 발표하면서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14일 오전 9시 12분 13,4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날보다 13%나 올라섰습니다. 이른바 폭탄 배당에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배당 수익률은 22%로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연구개발 목적의 배터리 생산을 넘어서 일정 수준의 양산 능력을 갖춘 신규 공정 라인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에 전기차 배터리팩 협력사로 선정된 SGI의 세종이 오늘 시장에서 큰 강세를 나타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도 어느 정도의 강한 기조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관세에 관한 리스크에 한숨 돌린 시장이기도 하고 또 시장의 다양한 실적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 오늘 어떤 종가들 형성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시장 흐름들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큰 종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같은 우리가 건설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의 탄력세를 이뤄가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흐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강세를 나타냈었던 하나그룹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약세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험과 증권 업종들이 좀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삼성생명이 지분 매입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삼성화재도 그 이슈로 함께 맞물리면서요. 시장에서의 상승 탄력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을 끌어올리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합니다. 1%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 지금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를 오늘 시장에서 0.7% 상승하면서 어제 대비해서도 견조한 흐름들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보셔야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또 금리 인하에 관한 이슈가 글로벌 증시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 이유들 때문에 오늘 HLB뿐만 아니라 셀트리온과 같은 전반적인 제약장들의 상승도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의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45%로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하네요. 현대모비스도 지금 시장에서는요 2%의 탄력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해서 다양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발빠른 전략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코너를 통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달려보시죠.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일 또 미국 증시가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참여하신 분들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만한 어떤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편한 월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다소 조금 찝찝한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수급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물 증시에서 죄송합니다. 현물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매수보다는
매도에 조금 힘이 더 강하죠. 그런데도 왜 지수가 이렇게 오르느냐? 일단 그들은 현물보다 지수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선물 시장에서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물에서는 매도이나 선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한 또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서 만약 이번 주 주말 사이에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없이 조금은 온화한 제스처가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이제 붙었을 때 저는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쉬운 부분은 두 번째가 2,6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2,600포인트를 찍고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또 프로그램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아쉬운 윗꼬리를 좀 단 모습.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코스닥 증시가 다소 과열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이끌어내면서 굉장히 많은 섹터가 서로 돌아가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장세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제 금요일장 마무리라면 저는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는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트럼프 그분이 더 이상 과격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붙어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시장이 또 확실한 순환매 장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순환매 장세가 난이도가 있기는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들 때문인데요. 이런 순환매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잡아본다고 한다면 네. 어떤 조언을 좀 주고 싶으세요? 일단 최근까지 강했던 쪽에서의 차익 물량이 오늘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한화 그룹주. 근데 이제 반대로 정말 또 오랜만에 이 CXL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새롭게 오랜만에 신선하게 뉴스가 나오는 섹터로의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저는 계속 가던 기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던 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따라가자 이게 아니라 뉴스와 함께 합당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고려했었던 어떤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은 충분히 한번 그러니까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지금은 좋은 어떤 선택지일 수 있다.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에 지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수도 지수지만 종목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이제 종목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수급 플레이와 뉴스 플레이를 조금은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기업들 위주로 추리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분들께서 전략 잡으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코너들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들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잡아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또 강한 섹터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섹터 안에서의 전략들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 오늘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뭐 오늘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디가 제일 강했는지. 네, 반도체인데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 CXL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중에 하나로서는 CXL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CXL에 관해서 사실은 네. 예전에도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기는 한데 또 우리 그렇죠. 투자자분들께서는 정확히 이게 무슨 또 산업일까, 어떤 네. 분야일까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개념부터 조금 짚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HBM보다 조금 더 직간접적으로 일단 제품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CPU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속도 처리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게 지금 CXL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CX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체크를 했었죠. HBM 다음에는 CXL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HBM의 단점을 보완한 게 CXL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삼성전자는 내세울 게 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HBM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 CXL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우리가 선두에 있어. 라는 어떤 요지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CXL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았는데 오늘 이제는 오랜만에 CXL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좀 고민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CXL은 미래 첨단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는 기술이죠. 근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뭐죠? 트럼프의 반도체 최첨단 부분에 대한 규제와 관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CXL이라고 하는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게 일단 이론적인 원리이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HBM, HBM3, HBM4 또 그다음 기술에 대한 욕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의 CXL이 또 차세대 기술로서 또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관심 받은 지가 정말 꽤 됐습니다. 한 벌써 5거래일 정도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하루하루 뉴스가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죠. 일단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중국에서 소비가 촉진이 많이 되고 있다. 모바일 잘 팔리고 있고 PC 많이 팔리고 있다. 그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의 재고가 많이 감소했고 디램의 재고 또한 감소를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뉴스가 어제였고 오늘은 거기에 플러스 CXL이라고 하는 기술에서도 삼성전자가 단연 선두에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사실 이제 시장의 눈이 계속 가던 HBM 장비주들은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웠기에 이쪽으로의 수급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CXL과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 뭐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TLB 오늘에서야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의 일정 부분을 수익 실현을 하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오르는 종목군들로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게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또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더라고요. 여전히 또 시장에 관세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 최첨단 신기술에 관해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도 삼성전자가 CXL을 개발했던 타임라인들을 좀 살펴봤다면 네. 하이닉스 쪽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CXL 관련해서는 어떤 또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을지 혹은 이게 SK하이닉스 쪽을 누르게 하는 계기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있든 그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기술은 HBM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HBM 6년 전에 7년 전에 돌아가서 보면 삼성전자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도중에 멈췄죠. 이거 수익성 도저히 안 나온다.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수익성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멈추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였고 SK하이닉스는 혹시 모르니까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게 HBM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진보를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기업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두 기업의 실적에 큰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CXL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집을 부릴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히 HBM 쪽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서 뭐 CXL을 잡는다 그렇다라기보단 결국 지금 HBM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제품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CXL에 대한 발전도 전체적인 산업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는 사실 CXL 기술 투자
그렇게까지 많이 할 여력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HBM3E 그리고 HBM4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품에 대해서 엔비디아하고의 또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아마 캐파도 그렇게 충분치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HBM 쪽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힘을 못 썼던 삼성전자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보다는 결국엔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좋은 뉴스는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뭐죠? 엔비디아가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곧 실적 나오고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SK하이닉스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쪽과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은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맞고 오히려 삼성전자 밸류 체인은 앞서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에 저는 이쪽을 바라보는 게 더 상승 변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볼 구간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좀 정리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게 CXL만 가지고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CXL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업의 회복세가 나타나는 쪽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 TLB가 왜 상한가를 갔죠? TLB 같은 경우에는 이 SSD 제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SSD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모바일과 PC에 들어가요.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국에서 소비가 살아나서 모바일과 PC가 잘 팔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는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TLB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매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여기에 CXL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사업 성장 동력 모멘텀이 붙는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TLB가 오늘 상한가에 지금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TLB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을 보면 사실 작년에 봤었을 땐 네오셈이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동력 저는 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TLB가 상한가가 풀리지 않거나 혹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네오셈 혹은 코리아 서키트와 같은 기업들이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 저는 이쪽을 한번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CX의 개화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게 또 시장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는 탄력을 받게 되면은 저는 이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HBM 쪽 테마가 계속 갔잖아요, 네. 지금. 근데 CXL도 그럴 만한 테마가 형성이 될까요? 그런데 이제 HBM은 실제로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가능했던 네. 거고 CXL이 그렇게 되려면 저는 아직은 멀었다. 대신에 그 사이에 무슨 기술이 있냐면 유리기판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저는 유리기판은 어쩌면 HBM에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보여줬던 저력을 SKC와 필옵틱스가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국 CXL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HBM의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단점 중에 하나인 발열을 잡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유리기판도 결국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 개발에 지금 서두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HBM3E에서 HBM4 그러니까 블랙엘에서 루빈으로 가면 갈수록 발열은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면 유리기판이 오히려 더 그렇게 템버거가 나올 수 있는 근데 필옵틱스는 이미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SKC를 장기 투자로 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한 JNTC라는 기업이 있어요. 원래는 필옵틱스와 JNTC가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필옵틱스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뒤따라서 JNTC가 이번 주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 오히려 수익 상승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은 JNTC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CXL은 정말로 단기적인 투자. 하지만 이제 유리기판은 SKC를 기점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XL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흐름도 있을지 저희가 계속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통 쪽 섹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본부장님이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바로 좀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유통 쪽도 이제 흐름들 나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유통 쪽은 저는 그냥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네. 미국을 보면 코스트코와 월마트가 있기 때문에 다들 우리나라
유통주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 유통주는 이마트가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죠. 하지만 실적이 아무리 나아지긴 했어도 그들만큼의 어떤 성장세를 바라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통주 보시긴 보시되 저는 지금 당장 투자할 거리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 측에서 유통주에 관한 비중을 조금 늘렸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네. 물론 우리가 국민연금에 투자를 참고한다고 그게 또 우리의 전략과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도 좀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볼만한 요소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지금 뭐 코스트코, 월마트가 올라가는 어떤 장점과 우리나라 이마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사실은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스토리,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의 이마트는 저는 조금은 더 살펴보셔야 된다. 적어도 2분기까지의 실적은 확인을 하고 나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것을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수급을 놓고 보면 당연히 바닥권에서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에 또 연기금 이야기가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마트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괜찮겠지만 지금 변동성을 노려하는 장세에서의 개인 투자,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피로도가 있을 수 있는 기업 분야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 쪽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후장 주조 섹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한번 내용들 정리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마감 시장 앞두고 어떤 종목군들을 또 살펴보면 좋을지 마감 전 특징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투자자분들에게 거론됐었던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삼성화재 쪽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카카오 3%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탄력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카카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받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속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는 이익이 1조 넘었는데 카카오는 지금 적자지 네. 않습니까? 근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이버는 계속 돈 잘 버는 사업부를 안고 가지만 카카오는 조금만 돈 잘 벌고 조금만 더 개성이 있다 생각을 하면 분사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저는 결과표였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죠.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나올 때 카카오가 움직일 때는 조금은 시원스럽게 움직이는 면이 있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다. 그런데 이제 최근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카카오 만났고 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나나라고 하는 플랫폼에 AI가 덧지어졌을 때 굉장히 또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분이 가니까 카카오도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도 오늘 대량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카카오가 기술적으로 보면 다음 주 초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등력이 적어도 42,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저는 하락 변동성, 그러니까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카카오에 투자를 하실 분들, 투자를 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4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조금은 잘 체크를 하셔서 그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그럼 믿고 우리가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 AI 모멘텀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네, AI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 상승을 한다면 괜찮지만 그렇기 전에는 네이버의 이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이제 치즈직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카카오와 네이버 실적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밸류적인 측면에서는요. 네이버 밸류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실적과의 연관성, 단순히 모멘텀만으로 주가가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잘 보여주는 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 삼성화재도 9%의 강세를 나타냈었죠. 네, 삼성생명에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는 소식 때문에 사실 삼성그룹도 전반이 좀 좋았습니다. 어떻게 풀어볼까요? 삼성은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계속 밸류업 했었잖아요. 뭐 PBR 1배 이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수급이 붙어줘야 된다. 뭐 그런 논리였었는데 제대로 된 밸류업을 지금 하는 기업 몇 개 없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이라든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그때 당시에 뭐 밸류업 그 리스트에 빠져가지고 많은 논란도 좀 있었는데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밸류업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인적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 상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큰 기업을 합병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생명에 삼성화재가 들어간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기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화재도 그렇고 지금 다 상승부를 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지수가 이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것,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제법 있었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덕분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런 관심들이 좀 쏟아져서 다른 기업도 이걸 본받아서 만약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밸류업을 기대할 만한 기업들이 많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삼성생명 사야 되냐, 삼성화재 사야 되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생명 지금의 위치는 전혀 나쁠 것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밸류업을 의식하면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올해 연말, 내년 이맘때까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감 전 특징주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감 이후에 또 코너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일의 시장 준비하셔야겠죠.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재건주 관련해서 오늘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또 전략을 받아봐야 할지 지금 이 시점의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마감가 형성을 할까요? 저희 마감 시장 살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감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도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을 해줬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강한 탄력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여전히 밸류적인 매력은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 많더라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기관 쪽에서 수급이 받쳐줬고요. 코스닥은 또 외국인 쪽에서 오랜만에 수급 받쳐주면서요. 시장 견인해줬다라고 보여지는 시장입니다. 자, 본부장님과 또 마감 이야기 나눠보면서 내일 시장 전략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감가를 토대로 또 내일 어떤 전략대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시장의 수급 흐름이 빠르게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또 작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는 어떤 단일 섹터와 단일 기업에 집중을 해서 굉장히 빠른 매매에 좀 특화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떻게 보면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다양한 섹터와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지만 결국 가는 섹터가 그 가는 힘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하나그룹주를 통해서 한번 느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늘 강한 쪽을 한번 보시거나 오늘 조정이 나온 쪽은 조정이 나왔어도 수급이 붙은 쪽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상호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의 탄력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또 시장의 우려감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삼성그룹주 이야기들 같이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해줬고 또 외국인 수급도 포착이 되는 시장이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또 환율적으로도 안정화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리스크도 시장에는 없을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는 조금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도 상호관세의 어떤 시작점이 당장이 아니라 4월 1일이니까 이렇게 우선 먼저 환호를 한 거지. 또 4월 1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 가타부타 말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 또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방심하지 마시되 그래도 이제 수급 플레이라든지 뉴스가 나오는 쪽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또 코스닥 지수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오랜만에 좀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그렇죠. 눈에 띄더라고요. 알테오젠이 6.3% 상승, 그리고 HLB도 9.42%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이 제대로 나와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 풀이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제바주 대형주 쪽으로 탄력 나온 이유들이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의 수급 공방이 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약할 때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수급을 좀 가져가고 오늘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간의 출렁이 힘이 나오게 되면 그 힘이 온전히 알테오젠으로 좀 쏟아져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알테오젠 괜찮습니다. 유한양이 괜찮습니다. 삼천당 제약 괜찮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는 황지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보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특정 한 기업이 좋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저는 코덱스 바이오 ETF를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에도 한번 훅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흔들림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계속 관찰하셔야 되는데 종목의 선택이 어렵다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코덱스 바이오 ETF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장 보시면서요. 저희가 환율도 체크해봤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수급에 관해서도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내일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시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슈를 또 본부장님께서 선정을 해오셨는지 이슈에 관한 이야기 나누면서요. 시장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TMI는 어떤 이슈들 골라오셨을까요, 본부장님?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면 결국엔
이번엔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했다. 네. 그래서 재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건주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참 묘하게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재건주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았는데 오늘따라 재건주들이 힘을 못 쓰는 쪽이 많아졌어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종전을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인프라 관련주들이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실제 상황은 러시아가 점령한 곳이 굉장히 많다. 이 상태에서 종전이 되게 되면 러시아 점령지는 러시아가 재건에 들어가고 그 남은 지역을 이제 타국가들과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들의 시장이 재건이라고 하는 시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리포트의 요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능성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을 좀 본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파티는 시작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농담 삼아 이야기 드렸지만 그분은 이제 노벨 평화상만 받으면 모든 어떤 그의 목표는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주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는데 네.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정말 극적으로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뉴스가 한 번 더 강하게 나오게 되면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는 굉장히 좋아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재건주들은 여전히 좀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저의 원픽은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굴삭기, 중장비, 그러니까 HD 현대 인프라코어 오늘 리포트가 나와서 빠졌지만 HD 현대 건설기계 아니면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을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는 두산 밥캣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월요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일, 목요일 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대동과 대동기업.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그들은 재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량도 좋았기 때문에 같이 오르고 있어서요.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종목만 잘 압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라는 관점인데요. 사실 오늘 리포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주에 관한 실망 매물들도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간 상승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재건주는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사실 계속 바라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산업적으로 좀 다각화시켰을 때는 건설 장비 쪽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를 했었던 이 종전에 관한 기대감이 좀 섣부르다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본부장님 보실 때는 실제로 이러한 실망 매물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시장에서는 기회일 것이다라고 오히려 보실까요? 저는 충분히 기회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기업들은 이 종전 때문에 이 주가가 형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북미 쪽으로 혹은 중화권 쪽으로 인프라 투자가 이제는 과감하게 들어가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가운데 플러스 종전이라고 하는 테마가 지금 붙어준다면 속도감이 더 좋아지겠죠. 네. 근데 이제 종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 굉장히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하나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게 만약 결정이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여러 번 더 남아있을 가능성은 높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의 시장을 기회의 시장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승부수로 가지고 오신 기업들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은 마감이 됐고 또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좀 대비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의 승부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승부주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승부주는요. 세트랙 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 하면 오늘 HVM이 대장이고 네. 왜 세트랙 I는 못 올라갔느냐라고 하시는데 세트랙 I의 뒷배경이 어디냐?
한화입니다. 네. 오늘 한화가 최근까지 너무 많이 달려서 그런지 좀 쉬어가죠. 그러니까 세트랙 아이도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미국의 로켓랩이라든지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아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만의 우주항공, 위성항공에 대한 관심도와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저는 만약 HVM을 쫓아가지 못하셨다면 지금 세트랙 I의 현재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초고해상도 위성 발사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트랙 I는 올해 이제 하반기쯤 되면 흑자 전환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의 세트랙 I의 추적 관찰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세트랙 I 쪽에 관해서 우리가 추가 모멘텀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지 사실 우주항공 쪽 관련해서는 일정 모멘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모멘텀 일정에 맞춰서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본부장님? 근데 작년을 생각하면 네. 우주항공 일정 보고 투자를 했을 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무슨 일정이 있었냐면 우주항공청이 시작이 되면 수직 기어라가 되기 때문에 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산업, 항공산업 굉장히 잘 커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기다렸습니다. 목이 빠지게.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딱 시작하는 날부터 우주항공주들은 작년 말까지 계속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섹터의 일정을 좀 바라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요소가 저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3월 달에 국내 이슈는 아니지만 해외 이슈 중에 로켓랩이 원래는 소형 위성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대형 위성 쪽에 대한 발사체까지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주항공 산업은 돈이 되는 산업이다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그러한 어떤 테마적인 힘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영이 되었을 때 저는 세트랙 I까지도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그리고 고해상도 위성 발사는요, 단순히 뭐 우리가 우주선 타고 뭐 화성 가자 그게 아니라 국방력과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에 관한 뭐 발사 일정들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투자를 잡기도 하고 또 우주항공청의 다양한 정책적인 또 발표들로 잡기도 하는데요. 일정을 보고 투자를 했었을 때는 항상 본부장님 말씀으로 낭패가 많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산업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좋은 전략들로 한번 잡아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두 번째 승부주도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주는 어떤 승부주 또 가지고 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또 상승한 대형주들 중에 두산에너빌리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우진 한번 저는 체크를 꼭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우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원전주들이 움직이는 뭐 몇 가지 예측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이제는 배 위에 소형 SMR을 탑재를 하는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여전히 AI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전력 수급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SMR이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저는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마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안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순전히 저의 내피셜이긴 하나 일단 대량으로 지금 이들의 어떤 수급을 놓고 보면 오늘 원전주들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 많이 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들 지금 수급을 보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보다 거의 한 5배, 6배 넘는 이 금액을 샀거든요. 그럼 이들은 뭔가를 지금 알고 아니면 뭔가를 지금 굉장히 확률 높게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주들은 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우진과 우진엔텍을 이제는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원전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원전이 많진 않아서 이들이 과연 돈을 벌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진과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원전 기자재 중에 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한번 쫓아가 보는 것.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로 좋은 뉴스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우진과 우진엔텍에 대한 추가 시세,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쪽을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 드렸던 기업이 BHI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BHI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아무리 제가 좋다 하더라도 좀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원전에 대한 뉴스도 기대감이 있지만 결국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수주 잔고의 증가, 그로 인해서 올해 4분기에도 정말 높은 실적을 냈다는 개별 스토리가 묻어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원전 뉴스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세론 뉴스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을 좀 찾다 보니 결국에는 저는 우진과 우진엔텍이 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진과 우진엔텍의 거래 대금이 조금 모자라서 조금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기술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주들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계속 압축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직접적으로 소형 SMR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우진, 우진엔텍, 우리기술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질적인 수주 소식들의 모멘텀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관련한 기업들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전략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오늘의 승부주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승부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귀해보면 좋을지 정리하면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이슈가 많은 시장입니다. 그 이슈의 흐름들 잘 타셔서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섹터군들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면서요.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열심히 좀 달려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 시장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